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에 대한 승복 없이 지지자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사저로 거처를 옮길 걸로 보입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오는 14일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선관위를 발족시킵니다. 대선 날짜는 내일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날짜에 맞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등 본격 대선 준비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60만여 명이 미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버티라고 답하며 주말 내내 골프를 즐겼습니다. 계엄의 밤이 122일 지난 뒤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에 아직도 승복의 메시지는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좌절하지 말라,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이번 주면 관저에서 퇴거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전히 헌재에 파면 선고를 받아들인다는 승복 입장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를 언급하며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청년층을 향해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엔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는 1시간가량 만남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을 전후해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우선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는데 오는 화요일까지 경호 관련 공사를 마치고 수요일쯤 이동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저가 주상 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반려동물도 있어 수도권 단독주택 등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형사재판과 마주해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가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은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으로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서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검찰의 혐의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부가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도 각각 항고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파면 이후 사흘이 지났고 이제 정치권은 대선 모드에 돌입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곧 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를 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당 중진인 사선 의원 14명을 만났습니다.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일. 지도부는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늘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추인하고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책 출간을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후보로 함께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김무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곧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당 대표직 사퇴를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겸해 당내 경선을 관리하게 됩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 친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 이후 일시적인 촛불 연합을 안정적 다수 연합으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내란 세력의 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4년 중임제 등을 도입해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돼 왔던 권력 구조를 분산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각 정당 지도부와도 이미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야 정당의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도부 안에서도 개헌 관련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개헌 특위를 각 당이 서둘러 구성해달라고 했고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2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6월 3일이 대선일이라고 가정하면 4월 중하순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에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또 배관시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 개헌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민주당도 논의에 얼른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우려가 컸던 인명피해나 소요 사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에 반발하는 지지자가 도심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는가 하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파손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임예영 기자입니다. 헬멧과 방독면을 쓴 남성이 경찰 버스를 향해 곤봉을 휘두릅니다. 한 차례 유리창이 깨지고 재차 곤봉을 들어올리자 주변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 이에 반발하며 경찰 버스를 공격한 겁니다. 20대로 알려진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대통령 탄핵 인용에 분노해서 그러신 건가요? 경찰 버스 투기수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서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소방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고 자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남성은 약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년 전 탄핵 당시 4명이 숨졌던 만큼 극단적인 행동 가능성이 더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국민의힘에선 분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의총에서 박수로 지도부를 다시 추인했지만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가 깊고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바꿔야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이대로 그냥 가자? 그러니까 당원들부터가 용납을 안 해요. 탄핵을 반대해온 윤상현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나와 지도부 교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당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엔 오히려 당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감쌌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을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재섭 의원은 당내 친윤계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며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조언을 나눴던 두 사람은 파면 이후 정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의 명동이라 불리는 곳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처음 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대만 타이베이 시먼 거리에서 한 남성 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흉기를 꺼내듭니다. 이 남성 한국인 유학생인 20대 신 씨에게 달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SNS에 시비가 붙은 것도 없었고 그 사람을 처음 본 상황이었다며 범인이 자신을 찌른 뒤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抽烟，来自韩国的申姓男大生则是吃完牛肉面要回家，这时双方隔空对到眼，立刻引来周姓嫌犯呛虾，但因为语言不通，男大生迟迟没有回应，没想到却让周姓嫌犯更火大。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술을 마신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한국인이 대만에 오면 꼭 한 번 들르는 곳인 시먼에서 묻지마 범죄를 당한 게 믿기지가 않는다며 치안이 좋은 나라라 생각해서 유학한 지 10개월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타이페이시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이 가슴에 단 배지 하나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마치 중국이나 북한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Every single American can express themselves online, free from the censorship that we saw surging the last couple of years. We're going to keep at it at the FCC. 트럼프 대통령 올해 1월 브랜든 카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신과 인터넷 분야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하는 미디어를 표적 삼아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독특한 배지가 보이는데요. 다른 사진에서도 발견되는 이 배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주로 성조기를 달던 카 의장 몇 차례 황금색 트럼프 배지를 달고 공식 석상에 나섰는데요. X 등 온라인에선 중국이나 북한, 또 옛 소련에서나 볼 법한 독재자 얼굴 배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에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휘청이는 미국 경제에 전국 50여 개 주에서 60만 명이 모여 트럼프에게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버텨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주말 내내 개의치 않고 골프를 즐겼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일요일인 현지 시간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장을 빠져나갑니다. 주말 내내 골프장에 머무른 겁니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뒤 뉴욕 증시는 이틀 동안 10% 넘게 빠졌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반트럼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50개 모든 주에서 동시다발로 모인 60만여 명은 트럼프에게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버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핵심 참모들도 가세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며 협상을 위한 연기는 없다고 밝혔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레이건과 카터 때도 불안정이 있었지만 견뎌냈다며 우리도 견뎌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협상과 관련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거나 발을 빼려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If U.S. consumers are bearing the costs, there's no reason for the countries to be angry. So the fact is the countries are angry and retaliating. And by the way, coming to the table,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The idea that America goes first, I mean, come on, whatever. Listen, the people that are leading this are serious, intentional, patriotic, the smartest people I've ever worked with. I did not come up with the formulas. 마가를 내세운 트럼프당으로 변모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가 내년 중간 선거의 성패를 결정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각국 정상들도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협상에 나섰는데, 하지만 대통령이 없는 지금 우리에겐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24%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다음 주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하고 싶다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6%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 베트남도 권력 서열 1위인 또람 공산당 서기장이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또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그는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0%로 낮추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오는 9일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매긴 25% 관세 폭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로 양국이 사실상 관세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정상끼리 만나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사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을까, 좀 신정부가 들어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정부는 2차 전지, 석유화학 등 관세 타격이 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엔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인 75세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제작된 지 44년 된 노후기종으로 대구 동구청이 산불 진화용으로 빌린 헬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은 오늘 추락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5mm 미만으로 적은 데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이 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